편하실 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지. 편할 때 시작한다. 편하지 않아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편할 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좀 어떤 유능한 감독들은 그러기도 해. 액션 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액션은 스텝 스탠바이 쉬는 거야. 배우한테 액션 주는 게 아니라.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너무 연기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주신 감독이지. 레디 액션 이렇게 하면 와씨 뭔가 나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뭐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대단한 거. 뭔가 파이팅 넘치는 씬이 아닌데 뭔가 막 쫙 해야 될 것 같은. 같이 호흡하는 것 같아 사실. 촬영자 입장에서 요즘에 또 찍는 거 보면 요즘 카메라들 많이 잡잖아요. 다들 카메라 잘 찍더라고요. 특히나 댄스 같은 건 댄서분들이 많이 찍는데 그치.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들이 똑같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치. 오히려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진짜 유능한 촬영 감독님들은 그거 알지. 콘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배우한테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 너무 배우한테 마음 편한 말이야. 마음대로 따라가 줄게. 그러면 이제 배우가 신나서 연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연기를 잘 못하는데 그걸 주문을 받으면은 압박감이 더 느껴지지. 이게 죽될 수 있겠구나 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편하게 시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뭔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챕터가 안 돼서 다루진 않았지만 1차적 주어진 상황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인간 자체에 내가 놓여있는 상황. 근데 이게 적응돼야 돼요. 이게 진짜로. 전에 OT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뭔가 한껏 뭔가 의식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고 어떤 거든 뭔가 이 현장에서 처음 뭔가를 했을 때는 항상 워밍업 개념이 필요해요. 작은 이야기들, 아까 방금 촬영해주는 감독님하고 잠깐 나눴던 대화들, 이런 스몰 토크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없이 냅다 연기하세요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나로서 뭔가 말하고 소통하고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인물을 연기한다? 그 인물, 상대도 어떤 인물을 갖고 오고 나도 어떤 인물을 갖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한다?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사실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 책 기준으로 연기를 관통하는 5가지 스펙트럼, 뭔가 되게 그럴싸한 느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시작을 하자면 이게 하나 뭔가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 설명한다라는 거는 결국 전체를, 본질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5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일단은 표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역할, 세 번째는 작품, 네 번째는 예술, 5번째는 초월적 관점. 이거에서의 지금 저는 연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기 수업이 될 테고 이게 연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기 작업이 되고 역할에 대한 연기 작업, 작품에 대한 연기 작업, 예술적인 연기 작업, 초월적 관점에서 연기 작업. 사실 이 초월적 관점은 더 좋은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사실 다시 일로 돌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철학적일 수 있는데 무라일체의 경지예요. 이제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부터 출발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다가도 갑자기 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해도 이상하지 않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병헌 배우님이 그래서 되게 다들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조금 이게 스태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궁금하니까 이병헌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지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배우님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니까 이병헌 배우님의 어떤 그 연기에 왜 보통 사람들 일반 스태프들이 놀래냐면 현장에서 이런 느낌이래요. 아 오늘 뭐 먹지? 아 오늘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기 준비를 보통 할 것 같은데 안 한대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아 밥 이런 걸 좀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자식 들어갈게 하면 쑥 가서 너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낸대요. 그게 요런 경지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인물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고 무조건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앞서도 살짝 설명했지만 이 작업은 결국 지금에 적응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나로서 이 공간에 제대로 뭔가 적응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긴장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어색한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카메라가 어색하고 이 조명이 어색해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서 역할을 준비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묘기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시장에서 아주머니들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머리에 뭐 하나 이고 막 식판 그 쟁반을 막 10개씩 막 얹고 막 그냥 이렇게 쑥쑥 가시잖아요. 전설적인.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그냥 쌓여서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도. 물알치가 되신 거죠. 그 어떤 쟁반의 어떤 그 느낌하고 본인의 걷는 거랑 배달하는 그 자체가 된 거죠.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 네 가지를 기가 막히게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단계다. 물론 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냐?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것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앞으로 이걸 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도 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과정들을 전부 다 마스터한 다음에 내가 뭔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지금 결심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줄 때도 있고 여기 좀 더 맞춰줄 때도 있고 여기 좀 더 맞춰줄 때도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1단계 통과, 클리어, 2단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평생 해야 될 과제고 이것도 평생 해야 될 과제예요. 근데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초월적 관점에서 상관없어져요. 내가 말하는 거나 인물이 말하는 거랑 똑같게 보여요.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진짜 신들린 연기다. 진짜 그 인물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 5가지 정도만, 이게 표현은 사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대략 이런 방향성들로 연기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배우 작업. 제가 수많은 설명들을 적어놓긴 했는데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로서 내 말을 하면 돼요. 언제? 지금 상황에서. 끝.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배우 작업이에요. 내가 내 말로 한다. 내 말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과정을 해내야 되는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어제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해보죠. 어제 뭐 했어? 보자. 어제 밥 먹고 카페 갔나?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할 때 다들 이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이 감독님과 같이 좀 작업을 해보자면은 나한테 질문 하나만 해줘요. 어제 뭐 했냐고. 어제 뭐 하셨나요? 어제 보자. 밥 먹고 카페 갔어. 근데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보자.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걸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내가 나로서 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 이거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한 줄 착각해요. 나 할 줄 안 해? 가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뭐 했어요? 진짜 질문을 해. 어제 뭐 했어?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게 돼야 되는데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똑같지 않다는 거를 조금만 감각적이라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뭐냐면 자, 더 단순하게 이거를 얘가 계속 써있긴 해야 되는데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 대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런 거예요. 이제 대사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냅다 이렇게 해요.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지금 혹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음가를 타요. 따디 따디다디다 따디 따디다디다 이걸 타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읽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텍스트를 보고 연기를 하라고 하면 읽게 돼요. 그리고 실감나게 하려고 연기하게 돼요. 근데 어떤 가장 큰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 상황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물어봤어야지. 내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잘 살고 있다가 누가 툭 갑자기 물어봐. 잠깐만. 야, 성식아, 너 어제 그럼 뭐 했어? 어제? 밥 먹고 어디 갔지? 카페 갔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없는 거야. 앞에 게 갑자기 지금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따디 따지다 따지다 따지다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게 올드한 버전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연기하는 사람, 연극 연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라. 가나다라 바바사자사카타파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해요. 감정이 고조돼야 될 때, 뭔가 더 고조돼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일 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가 이 예시를 가지고 상황에 몰입하고 집중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앞서 배우가 이야기꾼이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상황에 걸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상황 설정이. 어제 이렇게 길 가다가 친구 만나서 야 반갑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문득 야 너 어제 그럼 뭐 했어? 질문 받았어. 생각하겠죠? 어제? 뭐 했지? 밥 먹고 카페 갔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앞서 이제 상황들 설명한 거예요. 어제라는 시간을 정했죠. 어제였겠죠. 어제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 친구를 만났나?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씩 내가 그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 마법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렇게 돼요. 100%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내 말로 한다가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한 이야기를 텍스트화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대모사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요거예요. 요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배우 수업 끝이야. 연기 수업. 이게. 사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이 책을 덮으시면 돼요. 이게 되면.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수많은 다이나믹한 과정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요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배우 작업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봐도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앞서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일 문제가 본인이 본인 걸 녹음해 놓고
긍정적 평가를 해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괜찮은데? 그럴싸한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게 어쩌면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는 눈이랑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사실 듣는 귀가 열리면 보는 눈도 열린 거고, 보는 눈이 트이면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뭐냐면 단순하게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는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큐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면 단순한 논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실제 음성도 들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다큐멘터리에는 되게 극적인 어떤 순간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좋고 리얼리티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면 돼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까지도 이해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작품을 많이 보면 돼요. 좋은 작품 기준점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배우의 연기를 미친 듯이 파들어가요. 하나 정해서 한 100번씩, 1000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열려요. 최소 듣는 귀는 무조건 열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거 아까보다 그럴싸하죠. 근데 이거 실패해요. 사실 달라요. 제발 그럴싸한 거하고 진짜하고 보여드릴게요.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럴싸한 거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제 뭐 했어? 어제? 진짜 어제 뭐 했지? 밥 먹고 카페 갔어. 이게 진짜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태클들을 걸고 싶은 마음들이 들 거예요. 이 대사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라는. 이게 가장 크게 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뭐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 어제 뭐 했지? 어제 밥을 먹고 카페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드립처럼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내가 연기를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애드립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살인의 추억? 다큐멘터리 같은 거, 메이킹 필름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변해. 어떻게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매 테이크마다 다 똑같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또 명언을 남기셨죠. 연기는 그냥 툭 하는 거다. 정말 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감정이 달라진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아 보이는 거지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지금 또 시간이 지났죠? 또 다른 상황이에요.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님 만났어. 감독님 이렇게 됐어요. 어제 뭐 했어요? 물어봤어. 어제? 나 어제 뭐 했지? 잠깐만, 나 어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밥 먹었다. 그러고 나서 카페 가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사실. 근데 무슨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이 순서 그대로.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이거 두 개를 더 제대로 깨달으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고급 스킬이 생겨요. 똑같아지니까 느끼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밥 먹고 카페 갔어. 돼요. 근데 여기 얼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매인 거에서 떠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요. 보통 이런 질문들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대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야지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리얼리티한 자유로움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그 뭐가 결정한 줄 알아요? 그거 작품이 결정해요. 작품이 절대 대사를 바꾸면 안 되는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실존 인물이 있는 작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야.
그리고 실제로 막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대목을 써놨어. 그걸 바꾸면은 이거는 이미 전제가 틀리다는 거죠. 특히 역사 관련된 물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토시아는 안 틀리는 게 유리하죠. 작품의 질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저 이병헌 배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예시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남한산성 영화하고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그 권투 선수로 나오시는 거. 권투 선수? 그 제목 뭐지? 한국 영화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 그 박정민 배우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지?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하고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남한산성은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뭐지? 대사를 토시에는 안 틀리고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남한산성 같은 작품은. 근데 아까 이 방금 얘기했던 이제 너 왜 이래?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경우는 좀 자유도가 열려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그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배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품이 결정하는 거예요. 작품이 결정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작품을 최초로 썼던 작가, 연출자, 그들과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막 애드리브를 미친 듯이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배우 한 명도 없어요, 사실.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작품이 결정한다고 하면 돼요. 작품은 어떤 개념이냐? 연출자하고 작가, 이 작품을 같이 제작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결정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요게 되면은 1번이 끝납니다. 사실. 다음, 역할에 대한 연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했어요. 너 어제 뭐 했어? 그제? 밥 먹고 어디 갔지? 카페 갔어. 이거 됐어, 이제. 이건 된 거야,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역할에 대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지금 뭔가 단순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로 뭔가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들어갈 때 되게 어떤 특수성을 너무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캐릭터의 전부예요. 지금 비춰지고 있는 제 모습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역할이라면은 이성식이라는 인물이 있다면은 인물의 특성이에요. 자, 하나 두 개씩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기점에서 이 인물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폰 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폰 11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꽤 됐어. 꽤 오래됐는데 아이폰 11을 쓰고 있어. 그리고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아이폰에는 앞에 이제 이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정보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두 개씩. 이 자체가 왜 인물이 되냐면 일단 액정에 지금 저기 제대로 보이지 모르겠는데 기스가 이렇게 쭉 가 있어요. 근데 액정 필름이 있을 줄 알았지만 없어요. 어떤 성격일까요? 귀찮은 거야. 그리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원래 붙어 있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떨어진 이후에 이걸 다시 붙일 정도로까지는 어려워.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 근데 애초에 필름이 벗겨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핸드폰을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떻다라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사람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쓸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뭔가 예술 비슷한 걸 하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써요. 근데 실용성 중요하면 갤럭시 써요. 실제로 저도 갤럭시 둘 다 써봤는데 갤럭시를 쓸 때가 일 처리가 훨씬 빨라.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놈의 아이폰 감성이라 불리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 역사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샀어요. 이게 어디 소품으로 내가 썼어야 돼가지고 얘를 살 수밖에 없어서 똑같은 핸드폰이 또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이 케이스 하고 있는 걸 잘 본다면은 이걸 봤었을 때 유추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긁혀 있어요. 필름지 없어요. 자, 케이스 본인이 직접 샀을까요? 안 샀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할까요? 누가 사줬어요. 실질적으로도 친구가 사줬어요. 케이스를. 그러다 핸드폰 박살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인물이에요. 뭐냐면 이 인물의 이거 자체 하나 아이폰을 들고 있음 자체가 인물이 돼요. 이유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유들을. 그리고 헤어스타일만 보더라도 똑같아요. 왜 이 인물이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걸 오픈하는 게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지금 5대5 가르마에 이런 헤어스타일 선택했냐? 사실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머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여기가 불리해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더 헤어스타일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인물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잘 찾으면은 이게 인물의 정보예요, 곧. 자, 그러면은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뭔가 벗겨지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스타일을 했지만 뭐겠어요? 외모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외모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신경을 안 썼다면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잘랐을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이 한 90%가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죠, 사실. 아주 단순하게 미용실 가서 잘라주세요 하면은 약간 적당히 항상 길이 자르고 좀 더 이걸 더 그거 시키자면은 시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남자들 다 스포츠 머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스포츠 머리 아니면 상고 머리 이 시대가 있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있어요. 스포츠 아니면 상고 머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때는 또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표현에 대한 생각이 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옷 선택, 왜 이 옷을 입었을까? 이런 것들이 인물의 역사들을 대변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역할에 대한 배우 작업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더 단순하게 좀 설명하자면 여기서 저기를 하자면은 인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똑같아요. 근데 에이지를 높여볼게요. 나이를 높여본다면은 애초에 할아버지 어제는 그러면은 뭐 하셨어요? 어제? 밥 먹고 카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할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 이건 안 바뀌어요. 밥을 먹고 카페가 이 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씩. 나이를 올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인물에 다가간다는 거는 인물에 맞는 옷을 한 겹씩 가져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할아버지고 뭐고 모든 특성들을 다 배우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일단은 이 텍스트를 만났었을 때 나로서 이 텍스트 말 자체의 의미 파악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이대를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이대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인물 개인적 특성들을 하나씩 입혀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거는 다음 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맛만 보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제 작품에 대한 연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작품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 작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동시 녹음 기사님, 촬영 감독님, 스크립터, 보통 누나가 많으니까 스크립터 누나 왠지 모르겠어. 스크립터 다 여성분들이 많이 해요. 남자분들이 꼼꼼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들과 호흡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 진짜 뭐 하는지 보통 연기를 해보기 전에, 현장에서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진짜 그 스크립터 누나가 없으면 큰일 나요. 진짜 막 촬영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장면에서 이걸 했어. 근데 이 정도는 인지를 해. 지난번에 어땠지? 어떤 컨디션이었지? 의상은 똑같아도 그 컨디션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쭉쭉쭉 가야 돼요. 그래서 누나한테 뭐 했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떻게 했었냐? 물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고맙다라고 하고 가서 그럼 이런 세팅이었으니까 흔히 연결 맞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소통을 해줘야 돼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최초로 이 작품이 어때야 되는 건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창작자, 작가겠죠. 그 다음에 2차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영상이라면, 영화라면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콘티를 짜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연출가, 감독이겠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거. 그 더 단순하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배우가 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기하는 방법 익혔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고 그 시작이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연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걸 위한 기본 소양에 대한 것들, 그걸 하는 게 이제 작품에 대한 연기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 좀 달라져. 어떤 작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라고 해서 그냥 점프해요. 랜덤이다, 애초에. 우리 인생처럼.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준비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처럼 예를 들어서 오디션으로만 비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러 가. 지원을 해. 근데 배우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그냥 냅다 지원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잖아요. 오히려 스태프들이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분류해서 딱 연락을 하면은 뭔지 몰라요. 연락을 했는데 죄송한데 어디서 연락 주신 거죠? 예요. 번호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도 지원들을 그냥 막 하니까 어떤 작품에 지원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최소 어떤 작품에 이게 간다고 하면은 그 입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작품 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 진짜 좀 소위 말해서 흥행을 못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배우로 비유하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떤 배우들을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작품을 내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확장시키면 우리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보통 대다수의 배우들이 그냥 연기하러 나가요. 연기하러 그냥. 작품을 같이 만드는 그런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뭔지를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물론 작품이 미리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최소로 돼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해가야 돼요. 공부를 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지 모르는 작품을 도대체 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황당하고요. 왜 지원했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최소 슈퍼에 갈 거면은 뭘 살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작품하러 가는데 슈퍼에 가서 슈퍼 주인한테 저 뭐 사러 왔을까요? 그리고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면을 사러 왔다 정도만 갖고 있어도 그럼 뭐 저기 라면 코너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뭔가 하면 된다랄지 아니면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막 신라면 맛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가능한데 너무 그냥 생짜로 나가요. 너무 그냥. 근데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화가 하려면은 이 어떤 감독님, 작가님의 최소 전 작품을 알아야 대화의 기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작가의 의도, 감독의 의도 파악이 뭔가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최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전 작품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지? 예. 어쨌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사실 예의예요. 예의. 어떤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팅을 한다고 쳐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이 나가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좀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상형이 뭐며 이 사람 키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가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작품인지 알고 가야 돼요.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자료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좀 되겠구나 라는 입장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앉아 있죠. 제발 뽑아주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연기는 열심히 해보고 싶거든요. 아니 네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작품을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볼 거에 수많은 요소 중에 연기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무슨 연기 자체가 대단한 뭔가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할 중 하나예요. 배우 인물 역할 수행하는 거.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해가면서 작품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 막 이게 제대로 된다, 흥행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작품이다, 어떤 의미가 있다, 뭔가 그런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전혀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와서 같이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작품에 지원하세요, 제발. 그리고 지원했으면 뭔지는 알고 있어야 이게 뭐 다음 이야기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 거예요. 왜냐? 그 오디션 지원하잖아요. 연락이 잘 안 와요. 100개 지원하면 100개 연락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걸 놓치고 하면은 절대 안 돼. 1000개를 지원해봐요. 연락 오는지. 안 와요. 가봐요. 오디션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봐요. 기회 안 와요.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고 기회가 와요. 근데 그 준비를 언제일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매 작품들 누구 어떤 감독이 어떤 작품 최대한 내가 뭔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것들 준비해서 가야 나도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들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자세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작품에 대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익히고 예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딱 이 말로 정리가 돼요. 예술로서의 연기 작업은 정답이 없어요. 진짜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보통 1단계에서 쓰면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흔히 말하면 개소리예요. 그건 정답이 있어요. 본질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기능적인 부분들을 미술로 비유하자면 점 막 찍는 것들, 선 긋는 것들, 이게 제일 기초적인 어떤 단계라면 이걸 해서 이제 뭔가를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뭘 보고 어떤 것들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근간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답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걸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가 열려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규칙들을 다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본인 스타일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이 다 끝나서. 그리고 마지막 초월적인 관점은 처음 설명한 게 전부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아까 초반부에 그 이야기 했었죠. 이병헌 배우가 뭔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밥 뭐 먹지 뭔가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레디 액션 하니까 뭐야? 방금 전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런 경지예요. 설명을 위한 거예요. 이것들을 왜 나눠서 설명하냐면 사실 최종적으로 그 초월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걸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약간 내가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움직여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들으시면서 이팅이 있었는데요. 약간 컨티뉴이티 같은 거. 네. 네. 왜냐면 항상 현장 나갔을 때 아. 이거 연결 붙이기가 힘들어가지고 항상 배우들이 갖고 컨티뉴티. 네. 나중에 아마 맞아. 사실 이거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 여기서 이 챕터에서 다루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흔히 말해서 그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훨씬 편해요. 이 더블 액션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한 씬을 연기하는데 배우들이 그 자유롭게 연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더블 액션이에요. 이 말을 하는 씬을 찍어요. 그러면은 여러 번 찍어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앵글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오른손에 이걸 들고 막 더블 액션 젓는 거 찍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붙이라는 거예요? 전 코트에서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이동해요. 일로 펜이 어떻게 붙이라고요? 도대체 이런 게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연기가 결국 연기일 수밖에 없는 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막 인물의 어떤 감정선, 뭔가 여러 가지 것들, 뭔가 그 철학, 고뇌 알겠는데 이 손에서 여기로 가면은 그 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다 깨져. 사기 아니에요, 사기. 방금 전에 더블 액션 아시겠죠? 팅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바뀌면 이런 것들 진짜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저도 똑같이 편집을 해봐서 아는데 진짜 편집을 혼자 막 기대하면서 막 소스를 여러 가지고 편집해야지. 내가 만든 내 작품, 내 돈 다 불태웠는데 막 한 1,000만 원 쏟아 부었는데 요 작품에 딱 열었는데 뭐야? 이 배우가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컷이 여기 바스트를 찍고 있다가 풀샷으로 넘어갔더니 이렇게 찍고 있네 이 사람이. 뭐냐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액팅 플랜이 있어줘야 돼요. 뭐냐면 매 테이크마다 다 감정선이 달라진다는 거지 액션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요. 근데 역으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더블 액션 잘 지켜요. 연기를 못하면 오히려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 본인 연기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여 보이는 거지 진짜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막 지금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씬이 있어요. 원 테이크야. 애초에 이거밖에 안 써. 그러면은 막 해도 돼요. 근데 그 자체도 막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촬영에 대한. 그리고 콘티 주면은 또 이해 못하는 배우들은 잘 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카메라 워킹이 이렇게 되니까 연기를 이거에 맞게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사는 빅클로 막 이 정도 엄청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상상을 했어 감독은. 근데 배우가 내 감정은 그게 아니래. 어제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콘티에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찍기로.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사이즈를 잡았어. 모두가 다 약속돼 있으니까. 감독도 약속돼 있고 작가도 콘티를 보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촬영 감독도 이거구나 라고 해서 탁 인물을 서서 탁 잡아서 다 준비해서 모든 세팅이 다 됐어. 근데 하면서 나가. 갑자기 프레임 밖으로 배우고 나가. 그러면 약속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왜? 근데 배우는 이거라고. 내 감정,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가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는 게 손 위치,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반대로 스크립트에 도움 많이 받아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이걸 다 기억하는 배우는 없어요. 사기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연기 자체에 몰입 안 돼 있으면 몰라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경력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제2의 천성 같은 게 생겨요. 뭐냐면 연기에 몰입해 있으면서 몰입이 안 된 상태에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짚었는지 다 알아요.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두 개 다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고난이도의 고급 연기 스킬이에요. 마치 아까 그 쟁반 메고 걸어가는 그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엄청난 경지예요. 그렇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제발. 그리고 뭔가 하다가 배우가 몇 번 촬영하다 보면 이제 슬슬 알게 돼요. 컨티뉴티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더블 액션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나 틀린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실직고 해야 돼요. 특히 소규모 촬영 현장일수록 스크립트가 없어요. 다 믿고 가는 거야. 맞게 해주겠지, 서로. 왜냐면 정말 제 상업판에 정말 막 엄청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의 촬영 현장도 있겠지만 이제 뭔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고 막 카메라 한 대 빌리는 거 하루 늘어나면은 뭔가 제작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저예산에 저예산이죠 진짜. 막 진짜 근데 그 막 몇 달 동안 알바해서 모은 그 돈을 막 다 쏟아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더블 액션 얘기하다가 이 손으로 바뀌어있는 모습 보면은 진짜 재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상업 현장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재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또 다시 테이크를 가면 요것만 신경 써. 그 무한 루프. 그래서 고급 경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둘 다를 결국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의미에서 배우들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입해서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해요. 흔히 이거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극에서 기깎기라고 많이 표현해요. 뭐냐면 약속들이거든요. 연극 무대에서 대사 큐에 맞춰서 무대가 이동하고 조명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그 낚시찌 같은 거 야광 테이프 붙여놓은 구간이 있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안전상태야. 가가지고 딱 써야지. 자, 화면 조명 라이트 인 이런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테크닉, 기술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앞서 한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너무 어려워져요. 이걸 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배우 예술 막 존중해주고 싶지만은 프레임 밖에서 연기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우리 T자 그려줄 테니까 여기 안으로 제발 들어오세요. 근데 또 너무 강조하면 또 배우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연기 안 하고 들어가는 것만 해. 그 안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경지는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제대로 임하면서 감각을 많이 키워야 돼요. 정말 감각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애초에 본질적인 연기가 내가 스스로 부담스럽지 않아야지 메커니즘이 빨리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잔디가 아니야. 잔디가 아닌 약간 그 모래바닥에서 막 축구를 엄청 잘했어. 그 모래바닥에 적절한 밀림들까지 계산해서 축구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건 누구나 아는데 무대를 옮겨서 프리미어리그로 갔어. 진짜 리얼 잔디야. 갑자기 축구를 못하게 돼요. 정말 황당하게도. 근데 본질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냥 잘 못하는데 모래바닥에서 축구하다가 그냥 거기로 점프하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진짜로. 그래서 준비는 준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아직 더 큰 무대 카메라 오기 전에 미리 연기에 대해서 많이 최대한 집중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금방금방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예요, 이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안 되고. 근데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디렉팅을 했을 때 이 디렉팅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딱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놓고 말하면 연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아니, 그거랑 똑같아요. 운전하는데 초보들은 앞만 보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면 사고 나요. 똑같아요. 근데 운전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도 보고 밖에도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갈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 그 정도 돼야지 운전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이게 뻘뻘뻘뻘 가고 있는데 이거 운전할 줄 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면허증은 있는데 상당히 아쉽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